네, 광주 전남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 과정에서 출장비를 부풀려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자, 광주에서는 이미 구의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전남에서도 도의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시군의회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올해 국외 출장 계획을 줄줄이 취소하는 등의 의원들이 몸살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여론의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렇게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그리고 경찰의 수사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꿔낼 수 있을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지방의회 혁신과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연석회의 줄여서 의정혁신단이라고 하는데요. 의정혁신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봉식 상임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번 지방의회 국외 연수비 그리고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먼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대표님께서는? 네, 뭐 언젠가는 터질 게 터졌다고 봐지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장비를 부풀려서 이 과다 지출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용납할 수 없는 혈세 도둑질이라고 봐집니다. 그동안 그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외유성 연수로 전락했다고 하는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이번에 또 이렇게 대거 지금 이런 소위 이 부적절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의회 내부의 자정 능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또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광주도 그렇습니다만 전남도 이 전남경찰청에서도 이 도의회 그리고 다수의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게 우리 광주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금 사안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요? 그렇죠. 예. 전남뿐만 아니고 뭐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은 243개 지방의회 중에 97%, 236개 지방의회가 감사 대상이고, 예. 이 중에 이제 경찰이 수사 의뢰한 지방의회는 87곳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집행부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상 감사도 하고 이런 나름의 감시 체계가 있는데, 예. 의회가 자체로 이렇게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감시의 눈이 적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 것 아닌가. 그래도 문제가 특별히 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향에게 생수를 맡겨놓은 격이지 않나 싶어요, 대표님. 그런 경우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전국적으로 지금 권익위에서 들여다봤는데 이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권익위 조사 내용 중에서요. 네, 항공료 조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전체 출장 중 뭐 405억 건에서 항공권 위변조 이렇게 해서 실제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났고, 예. 또 부정 지급 규모가 18억 원에 이렇게 달한다고 하니까 항공료 조작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자. 하다 항공권에 뭐 적힌 그런 요금들을 조작해서 그만큼의 돈을 지금 빼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죠. 부분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항공권 조작 외에도 또 어떤 수법이 있었을까요? 가이드에 대한 비용도 과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거의 좀 빼먹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예. 항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등급으로 항공권을 발권해서 예산을 청구하고, 예. 그러고 나서 항공권을 다시 취소한 이후에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이게 발급받아서 그 차익을 남기는 경우. 예.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직접 발급한 항공권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뭐 여행사에서 발급한 항공권으로 청구하는 사례.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차액이 전국적으로 합해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혈세가 낭비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경찰의 수사가 이처럼 이제 본격화되면서 지방의회에서
너도 나도 앞다퉈서 올해 국외 출장비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광주시 의회의 경우에도 조금 전인 뭐 1시간 전에 기자들에게 지금 보도자를 보내와서 올해 편성된 해외 연수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쓰도록 하겠다. 이런 또 내용이 담긴 자료를 보내왔던데 이 같은 조치가 진정성 있게 비춰지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간 그 외유 논란이 여러 차례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예. 이게 그때뿐이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났었던 걸 봐서는 사실 자정 능력이 거의 이제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뭐 예. 이런 것이 작동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뭐 전국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의회 자체 내부의 어떤 자정 노력만으로는 이게 뭐 해결될까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은 예. 강하게 들 수밖에 없고 시민 감시도 일상적으로 돼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일부 회에서는 폭염 또 수해, 경기 침체 등등의 이유로 취소를 했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내년에 이제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여론 악화를 위해서 피하려는 이런 의도도 굉장히 짙어 보이는데 상당히 좀 시민들이 보기에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여론의 문매가 이어지고 또 이어질 것 같으니까 뭐 당연히 뭐 피하자는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되겠죠.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벌써 예비 정치인들이 지금 거리마다 현수막을 걸고 뭐 이름 말리기에 지금 예. 열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또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공천과 관련된 이런 새로운 또 판도도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예. 몸살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그 상황에서 불명예스러운 일로 이름이 만약에라도 오르게 되면은 당장 내년 공천에 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일단 몸조심 상태로 예.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납작 엎드려야 돼 있을 또 시기이고 소나기를 피해가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은요. 네. 자, 물론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이게 100%다 나쁘다라고 또 표명하기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방 의원들의 국외 출장 당초 원래 취지 목적은 무엇이었고요? 왜 이런 부작용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을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대표님? 그렇죠. 원래 취지는 단순한 외유, 경험 쌓기가 아닌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쌓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외교의 기회를 또 제공하기도 하면서, 예. 선진 사례를 배우고 또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나 그럼요.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고요. 정책 역량을 이제 강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또 배워올 것인가에 대한 사전 검토나 조사 또 사전 학습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몇 군데 기관 방문 이것을 명분 삼아서 연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관 방문 그 견학도 수박 거달기식이 되는 경우도 예. 많은 것 같고 어쨌든 그 심사 과정에서부터도 결속적인 이런 심사가 그러게요. 것뿐만이 아니라 예. 또 연수를 갔다 와서도 여행사한테 대피를 시킨다거나 인터넷 보고 그냥 베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예. 이런 것으로 그냥 쭉 그동안 관례대로 이렇게 이것이 되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애초에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외유성, 예산 예. 낭비성 그런 상태로 이제 되어 왔다고 봐집니다. 예. 최소한 시민들, 국민들이 혈세로 외국을 다녀와서 선진지 이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통상 많이 다니는데 다녀와서 그 결과물은 본인들 스스로가 좀 현장에서 느꼈던 점이나 또 이 정책을 현지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는 본인들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자, 뭐 여러 가지로 출장 심사 과정 등등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그런 과정들을 셀프에서 이른바 셀프 심사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좀 특단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보완되면 좋겠습니까? 네, 연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전 심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시민사회 인사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임없이 이 어떤 외유성 국외 연수라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온 이걸 이유가 뭘지. 실질적으로 제동 걸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일단은 그 해당 심의위원들 중에서 네. 의원들은 일단 재책을 좀 해야 한다고 봐지고, 네. 시민단체 또 뭐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충분히 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 어떤 심사 결과, 그냥 심사 결과, 그다음에 연수 보고, 또 예산의 집행 결과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다 공개가 좀 돼야 한다고 봐집니다. 네. 좀 투명한 검토와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공무 출장인지에 대한 꼼꼼한 좀 점검을 통해서 신뢰를 좀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요, 단순히 출장비의 문제를 넘어서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의회 무용론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의회가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는 벌써 30여 년 동안 좀 가져온 난제이기도 한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늘 또 활동하시는 활동가의 한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출장비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문제, 네. 또 뭐 성비위, 또 뭐 갑질, 이권 개입, 온갖 이런 그 예. 신문들이 잊을만 하면은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뭐 결과라고 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어쨌든 그 시민의 혈세를 많은 그 예산을 심사도 하고, 또 막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도 감시도 해야 되는 예. 대표 역할로서의 그 역할은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용론보다는 어쨌든 현재 있는 지방의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또 자기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고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 이걸 강화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 특히 이제 이게 어떤 그 지역 정치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 특정 정당이 뭐 90%, 95%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네. 그 독점 구도 속에서는 의원들끼리도 서로 그냥 짬짬이로 뭐 알아서 그냥 짜고 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서로 감시하고 경쟁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정치 구조를 혁신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일당 독점 정치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지방의회의 네. 역할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런 캐릭터를 가진 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서로 의원들 상호 간에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의회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의원들의 책무성도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주민과 시민의 감시 참여가 곧 의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감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뭐 형식적인 모니터링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또 저희 그 의정혁신단처럼 시민단체랄지 지방 자치 전문가 관련자 이런 분들의 감시 활동도 뭐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일반 주민들 그 직접 그 자신의 대표를 투표로서 뽑아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계 활동을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까지 일일이 다 신경 써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지방의회 모니터링단을 실질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예. 또 그
해당 어떤 해당 정당의 책임 있는 그런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와 또 뭐 감시와 또 필요하면 적절한 그 조치 이런 것도 좀 더 책임 있게 좀 할 필요 있다고 봐집니다. 예. 자, 30년째 이어오고 있는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사회 어떤 노력들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또 주민의 대표이기도 한 지방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지탄과 또 비난의 어떤 대상으로 심지어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세태가 있는데요. 어쨌든 시민사회의 감시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정치의 다양성, 또 경쟁과 어떤 협력 구조, 다양한 유권자들, 즉 계급 계층이 대표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서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치 구조, 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특히 이제 또 뭐 내년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가 그렇죠.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특정 정당이 독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유권자들에게 피해로 다가오는 이런 것은 전문가들도 수없이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해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또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점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주민들의 관심 이거 특별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자, 대표님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우리 지역사회에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주시고 마칠까요? 네. 어쨌든 호남이 민주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그 위기를 구하는 데서도 가장 상징적인 역할도 해왔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정치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오히려 좀 나쁘끄러운 네.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특정 정당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의원들을 뽑아준 또 유권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우리의 대표 또 우리의 일꾼과 머슴을 뽑는 이런 지방선거 또 지방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또 적극적인 투표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과 또 참여, 비판 이런 활동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리라고 봐집니다. 네. 자, 오늘 대표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혁신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